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지금의 조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부분 내용이 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이번 영향성은 아마 국제적인 영향성이 좀 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ECB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대부분 연준의 스탠스는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더 늦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이번 영향에 좀 더 많이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절이 이제 지나간 이번에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첫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관세가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그 시점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와주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으로 좀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에 그리고 중국에 각각 관세를 발효를 하겠다고 했는데 2월 4일부터 관세를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먼저 뛰었고요. 그리고 테더에 있는 지금 테더마켓 빗썸 기준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생각보다 많이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높거든요. 보면 장난이 아니고 1,600원대까지 돌파를 하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영향력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쪽은 이제 그냥 뭐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관세가 이걸 풀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강한 보복적 관세를 하겠다라고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향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쪽은 한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인 쪽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금리와 관세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출 이제 투자자의 지출 비중이 커지니까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머스크 쪽에서도 재무부 결제 시스템의 5조 달러 부분을 내가 이제 접근권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쥐어짜듯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새어나가는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은 뭐 행정 쪽에 이제 관할 대상에서 이제 새나가는 돈이 없다라는 건 국민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점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또 영향이 들어가져 있는 또 이해관계, 거기에 이제 또 얽혀져 있는 또 거기에서 또 대부분 경제활동으로 그 돈 가지고 기여가 많이 되었던 그런 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영향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이번 형태의 혼란은 아마 1분기 때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 1분기 부분에 따른 흔들림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포브스에 또 우리 셀러 형님이 등재를 했는데 등재를 할 때마다 조정이 나왔다라는 게 아주 기똥찬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었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시점으로 인해서 대부분 또 빔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기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노르웨이 은행투자관리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 5억 달러 이상의 취득을 해서 비트코인 간접 투자했던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24년도 4분기에 모바일 암호화폐 지갑 사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 3,600만 명이나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국가들이 자국에 있는 환율 변동성 추이를 예측을 하지 못하니 오히려 코인 쪽으로 좀 들어오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오는 측면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나오는 언락 비중이 높은데요. 멜라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의 이제 상승 기원 차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그 내일 방송에서 더 압축적이고 더 핵심적인 요점으로만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의 상승 기원 비중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부분에서에 따른 그런 훼손적 가치가 좀 적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 훼손이 너무 많이
심하게 나와 줄 경우에는 진짜 이거는 제 예상보다는 그렇게 가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더 많이 들고요. 그래서 계속 백데이터 자료를 계속 모아주고 있는 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5개 주가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법안을 도입을 했다라고 하고요. 20위는 이게 이제 비트코인 매입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가르드 총재는 비트코인 준비금을 언급하면서 유동적이어야 하고 준비금은 안전해야 되고 자금 세탁이나 범죄 활동 관련해 의혹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발을 하나를 뺐죠. 그 이유는 당연히 이번에 금리 인하에 비트코인으로 비축을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 돈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쪽에 있는 산업군으로 돈이 가야 되는데 일단 거기가 먼저 메꿔진 다음에 나머지 쪽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걸리다 보니까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셀러 형님이 다시 한번 이제 X로 통해서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의 동향 추이를 좀 본다고 하면 한동안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패닉셀이 한번 나오게 되면 이게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더나 솔라나가 이렇게 패닉셀이 나와 버린다면요, 나머지에 있는 에코시스템도 뭐 말할 필요 없이 그것보다 더 많이 밀려 버립니다. 자, 한번 보세요. 솔라나가 6% 밀리니까 주피터 버팁니까? 지토가 버틸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물며 밈은 더 많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핵심 추이는 이번 형태에 있는 아이쉐어즈에서 비트코인의 이제 비중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이더리움에 들어오는 비중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상당히 이번 주의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1월달 비중은 이제 넘어갔어요. 9%로 마감을 했지만 이제 2월달 추이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2월달에 조정이 좀 나와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연달아 상승하는 패턴은 이제 좀 쉬어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의 3개월 연속 달리다가 잠시 쉬고 이번에 좀 돌아왔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23년도 때 어땠습니까? 네, 7개월 연속 들어가니까 조정이 계속 하면서 지루한 장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연속된 패턴으로 올라가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2월달 패턴이 어느 정도에서 멈춰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두 자릿수씩의 이제 조정이 나와줌으로써 만약에 가게 되면 아마 1분기에서 2분기는 생각보다 좀 많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형태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이제 이더리움 쪽이 좀 될 것 같은데, 이더리움 쪽도 이제 보게 되면 아마도 이번에 이제 사람들이 저도 많이 기다렸고 이더도 많이 기다려 했지만 이번에 만약에 적정 가격 추이를 버티지 못한다고 하면 요거 이번에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 전략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턴에서도 이제 레버리지 투자 부분도 여전히 이제 비중이 높아질 만큼 높아졌는데 요것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따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대비를 비중을 더 많이 높여가지고 가져가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 어찌 보면 비트코인이 이 정도 밀릴 만큼 레버리지는 2배 이상 밀릴 때 급격하게 밀렸을 때마다 비중을 더 늘려가는 형태가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본주 형태가 어떻습니까? 항상 상방이 계속 우상향이 하방에 있는 우상향 패턴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예,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내 돈이 녹습니다 해도 여전히 모아가는 형태가 제일 좋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의 이제 나머지 있는 플랫폼 코인들 중에서는 엄청난 경쟁 구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잠시 제가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